새롭게 해가 바뀌는 2018년 무술년은 황금 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개띠 하면 1958년생들이 부각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1950년에서 80년대 가장 열정적인 청년기에 대한민국 격동의 시대를 겪은 바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선진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보면 전쟁이 끝났거나 불경기가 끝난 후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면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대인데요. 미국의 베이비붐은 2차 세계대전 후인 1945년에서 60년대에 최대 인구 집단을 이루며 미국의 소비 문화를 이끌었고, 일본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 전후로 출생률이 상승해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일본 인구의 약 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인 1955년에서 63년에 태어난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당시 약 720만 명이 출생해 현재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추계 자료에 따르면 1957년 80만 명대의 인구가 58년 기점으로 90만 명대로 급상승하며 베이비붐 세대를 이끈 연령대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 증인이자 격동의 시대를 모두 극복하며 사회적 변화 그 중심에 있었던 58년 개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하는 수식어가 되었나 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어렵게 공부해 대학에 진학하고 1970년대 젊은 시절 대한민국 고도 성장의 중심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1980년대 큰 폭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핵심 세대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1997년 초유의 사퇴했던 IMF 외환 위기도 강한 근성으로 이겨내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경험한 이들에게 다가오는 2018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줄줄이 퇴직하면서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가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퇴장이 현실이 된 지금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저는 제 스스로가 좀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엔지니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용역 회사라든가 이제 그런 형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어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 상태였고 난 뭘 하면 좋을까 상당히 많이 불안했었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힘들었고 정말 울었어요. 열심히 일했고 이제는 편안하게 쉬어야 할 은퇴 이후. 하지만 자녀와 노부모 부양, 내 집 마련을 위해 썼던 대출 등 시니어가 된 베이비붐 세대들의 현실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지금 환경 변화 관련돼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래에 조기 은퇴가 늘어나고 그 반면에 평균 수명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생존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경험적인 노하우를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어서 평생 직업화를 갖다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끝이 없어 보이는 이들의 부담. 과연 희망은 없을까요?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기와 100세 시대를 맞아 시니어 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의 경우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 성공은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시니어 세대와 청년 세대의 멋진 융합을 보여주었던 영화 인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은퇴 이후 70세가 되어버린 시니어 인턴과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공을 거둔 30대 여사장과의 멋진 융합이란 소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시니어와 열정과 창의력을 보유한 청년의 융합, 비단 영화만의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곳은 농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유통 및 판로를 연계해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우수상품 품평 상담회장입니다. 우리의 농수산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든 50개 기업이 참여해 유통사 MD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니면 상 못하겠네요. 그렇죠. 따로 끓이는 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 간단한 조리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기계가 MD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저희 기계 이름은 밥하자예요. 네. 밥하자. 네, 밥하자. 네. 밥하자구나. 네, 네, 밥하자. 넣어서 금방금방 먹을 수 있는 조리기죠. 아, 그럼 이 제품하고 이거하고 같은 이 상품하고 같은 세트? 맛있어요? 네. 이렇게 넣잖아요. 네. 넣고 조리 시작 버튼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요. 물은 지금 보세요. 스프 안 넣었죠? 네, 아무것도 근데 이제 지금 420cc의 물이 들어갈 거고요. 시간은 3분 30초 후에는 나올 겁니다라는 거 예상을 해주는 거예요. 치킨 같은 경우는 6,000원대까지. 재료만 넣고 버튼만 눌렀는데 라면이 맛있게 조리가 되었네요. 참 신기합니다. 소리만 들어도 그 맛이 느껴지네요. 제대로죠? 편리한 조리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찜질방, PC방 등의 다중 이용 시설이나 편의점 등에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반응은 언제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걸 본 것 같다. 그리고 해외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면 더 좋겠다. 국내 시장보다도. 그런 말씀도 많으셨고, 물론 저희는 기계잖아요. 네, 농식품을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접목한다면 저희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쌀 소비를 늘릴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전자기와 고온 스팀을 이용해 요리가 가능한 조리기인데요. 국내 농가에서 재료를 공수한 곤드레 나물밥, 시래기 보리밥 등 다양한 밥 메뉴까지 자체 개발해 소비자에게 맛있는 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넘치는 제품을 만든 분이 궁금해 본사를 찾아가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젊은 분이 아닐까 했는데 중년의 여성분이 저희 취재팀을 맞아주었습니다. 네, 네. 저는 원래 이제 유아교육 전문가고 유치원을 경영했었을 때 이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패스트푸드나 또 인스턴트 식품에 치중돼 있고 그런 음식들을 먹고 성장하더라고요. 아동사회복지과를 졸업한 백영숙 대표는 20대 유치원 판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0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하고 유치원을 개원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됐고 창업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기계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은 정말로 산고 끝에 조리기가 나왔는데 현장에 가서는 에러가 나는 거예요. 무려 100대 가량이 현장에 보급했는데 에러가 났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힘들었고 정말 울었어요. 유치원을 그만두고 전혀 다른 분야인 조리기계 개발에 3년 넘게 전념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삶을 살다 40대 중반의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했던 창업. 쉽지는 않았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끝에 각종 특허와 인증서를 취득하였고 2015년에 지금의 회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간편식 조리기계 개발은 성공했지만 지금의 회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 제품을 알려야 하나 고민은 끝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큰 힘이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딸입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필라테스 강사를 꿈꾸었던 딸은 기계 개발 과정에서부터 이 아이템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한 엄마의 경험과 20대 딸의 열정이 만나 모녀 창업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과 함께한 창업이라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의지가 많이 되었겠는데요. 제가 늘 저 스스로를 굉장히 열린 사고를 하고 있고 젊고
건강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딸이 제안하는 부분, 마케팅 특히 홍보 부분에서 제안을 했을 때 깜짝깜짝 놀릴 때가 많아요.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고 굉장히 더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장년층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는 오랜 사업 경험 바탕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년층 분들이 하지 못하는 트렌디한 부분들을 뒷받침하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많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그렇게 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같은 꿈을 꾸고. 그래서 힘들 때는 다른 생각도 해보잖아요. 원래 필라테스의 시절도 되돌아보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더 도전할 수 있고, 제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이렇게 경영해 나간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엄청난 경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새롭게 개발한 아이템이다 보니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아 모녀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국내 시장은 물론 일본, 이란 및 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제품에 대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성공적인 세대 융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이 기존 제품하고 좀 다른 차별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딱 보시면 종이잖아요. 근데 종이인데도 불구하고 인덕션에 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체 무해한 시험 성적서도 받았고, 그리고 저희 너라면뿐만 아니라 뭐 다른 라면이라든지 드시고 싶은 그 면류 있잖아요. 탕류라든지 뭐 우동, 짜장면 여러 가지 식품들을 여기 용기에 넣어서 끓여서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영숙 대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조리 용기인데요. 인덕션과 스팀에서 조리가 가능한 특수 종이 용기 개발에 성공해 특허를 받았고, 조리를 해도 인체에 무해한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딸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초기에 저희가 이제 조리기를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의 그 매장에 조리기를 보급하는데 저희 조리기를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 조리기를 영업사원 2명을 손잡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현장을 뛰었어요. 현장을 뛰어서 PC방, 또 그다음에 찜질방, 뭐 학교 휴게실, 뭐 굉장히 다양한 정말로 힘든 곳을 발로 뛰면서 영업을 해줬고, 힘들어도 다 견디고 버텨줬다는 것이 정말로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모녀의 세대 융합이 가장 돋보였던 부분이 바로 SNS 홍보라고 하는데요. 요즘 연예인들도 SNS 홍보 많이 하지만 솔직히 저는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특히 동영상 올리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백영숙 대표는 딸이 감각적이고 다양한 컨셉의 업로드로 제품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번 세대 융합 캠퍼스를 합격을 통해서 많은 그런 홍보비라든지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과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보유한 중장년 세대와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청년이 함께 창업을 준비하는 세대 융합 창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백영숙 대표도 딸과의 세대 융합으로 창업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대 융합 창업 캠퍼스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과 만 40세 이상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중장년 퇴직자를 연결해주는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정 기준에 통과한 창업팀에게는 개발비, 마케팅 등의 사업비와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추후 투자나 판로 개척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창업에 집중하고 있는 시니어 인력의 기술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40대 후반에 창업을 한 백영수 대표의 경우는 홍보와 마케팅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원래 기업이 초창기 때는 우리나라 뭐 굴지의 대기업도 처음에는 다 가족 기업으로 일단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성장이 된 건데 모녀간에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기업 형태보다도 조금 더 경쟁력 있고 또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대 융합 창업 캠퍼스의 하나의 좋은 모델로 케이스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젊은 배우들과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하우를 알려주게 되고 또 그들에게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세대 융합 창업, 멋진 시너지가 날 것 같네요. 창업을 하면 우리가 트라이 앤 에러가 있잖아요. 실패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어떤 창업은요, 그 무조건적인 의욕만 있어요, 실은. 근데 그걸 갖다 하나하나 체크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시니어들이거든요. 생각 없이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분명히 우리 어머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네. 그런 노하우라는 건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이용하면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베이비붐 세대와 가장 실패율이 많은 청년 창업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세대가 서로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고인력 시니어와 예비 청년 창업기업의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중장년과 청년의 융합으로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돕고 있는데요. 심사를 거쳐 선발된 창업팀에게 사무 공간과 멘토링, 판로 등 창업 전 과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업 자금도 지원하고 있어 세대 융합 창업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다. 그리고 지금 그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뭐 일자리가 이제 퇴직 후에는 어디 마땅한 곳이 없잖아요. 근데 많은 기술 뭐 노하우라든지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고, 근데 그런 분들을 뭐 낭비하는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손실인 것 같고, 청년들한테 많은 아이디어와 정말 도전적 열정을 가지고 그런 친구들과 또 시니어 분들, 오랜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힘을 합치면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걸 어떤 이 사업의 어떤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대전, 경남, 전북 등 전국 6개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2017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 캠퍼스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역량 있는 중장년에게 신개념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장년 인재 서포터스 운영을 비롯해 청년과 중장년이 서로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등 다각적인 성장 지원을 돕고 있다고 하네요. 자신감은 있지만 미숙함이 많은 청년, 노련하지만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시니어와의 만남, 그 조화가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올해 17년에 처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18년 좀 안정화 작업을 하고 19년도에는 한 2배 정도를 늘릴 예정입니다. 우리 센터라든지 기술창업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세대융합센터 쪽에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좀 승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뭐 그분들도 어떤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대 융합을 통해 스타트한 기업의 경우 구성원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들기 전에 어떻게 추천할 부모가 설정한 시간 내에서 충분히 선정된 모든 업체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킹 현장입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각자 자기 사업이나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사실 보면 항상 지칠 수도 있고 뭔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에너지들이 넘치는 걸 같이 듣고 또 센터장님의 기운도 좀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세대융합한 게 정말 저는 감사하고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세대융합은 정말 꼭 필요한 어떤 뭐 장점을 떠나서요. 중요성 자체가 먼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시니어 쪽에서 그런 에너지, 너무나 많이 남는 에너지들이 계신데 좋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조건 활용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이거는 좀 성공해야 될 무조건 모델이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도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평균 수명 연장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퇴직 이후 시니어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시니어 창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 청년 창업을 능가했고 2016년까지 지속적인 증가로 청년 창업보다 1.7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의 생존율도 경력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지닌 시니어 세대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기업의 1년과 5년 생존율을 보면 30대 창업에 비해 40대에서 50대 창업자의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 역시 서비스업 등의 생계형 창업에 비해 기술 기반의 창업이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에서는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하고 싶은데 일정이 많으셔갖고 가위바위보 내리세요.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킹과 커뮤니티를 통해 성공적인 세대융합 창업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대화를 편하게 나누는 모습을 보니 세대 간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역할은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네트워킹이고 하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 네트워킹은 저희가 사실 지금은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게끔 해야 되는 게 저희 지원센터의 역할이고, 커뮤니티 또한 만약에 IT 업종이면 IT 업종의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패션이고 유통이면 패션 유통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지원센터가 거기에 예산과 전문가들을 투입시키면 하나의 작은 생태계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 그 늦은 나이에 왜 이렇게 위험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세대융합을 통해서 정말 서로 어떤 나이에 대한 편견 없이 의기투합을 하면 충분히 서로가 윈윈할 수 있구나. 그런 어떤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세대 융합 창업인 중장년과 청년의 공동 창업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도 중장년은 약 88%, 청년은 73%로 참여자의 80%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청년 창업의 신화적인 사례, 바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 구글입니다. 2명의 청년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구글도 창업 당시 IT 산업의 거품이 꺼지면서 신생 기업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 경영인 에릭 슈미트를 영입, 바로 세대 융합으로 구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최고 기술 책임자와 노벨에서 최고 경영자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의 구글을 잇게 한 중심 인물입니다. 기업의 생태, 관리에 대한 노하우, 그다음에 전략,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금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직장을 통한 어떤 네트워크, 이런 부분 굉장히 이제 창업실 유리한 자산이죠. 반면에 또 젊은 층은 패기와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사업 경험이나 또 네트워크나 자금이 부족하고, 그래서 젊은 층의 약점과 강점과 그다음에 이제 이 시니어층의 강점이 같이 이렇게 융합이 된다면 훨씬 더 성공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런 차에서 세대 융합 창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창업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곳은 열정 넘치는 5명의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시작한 성남에 위치한 하드웨어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 시장에서 PC 부품은 작아지고 모바일화되어 가는데 왜 데스크탑 컴퓨터는 크기가 줄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열정이 모여 개발한 A4 용지 크기의 컴퓨터. 현재 대기업 납품과 정보 조달 업체와의 독점 계약 등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시작은 그리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창업 후 기술 개발을 위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물론 6개월간 월급도 없이 개발에만 전념했다고 하는데요. 하드웨어 부분은 사실은 외국에 이제 기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죠. 비용이 넉넉하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청년 창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들이 개발을 시작한 PC 메인보드 시장은 이미 중소 중견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만난 분이 바로 25년 경력을 보유한 1세대 회로 엔지니어, 대기업에서 은퇴한 신홍근 이사입니다. 신홍근 이사님은 그 같이 전 직장에 있을 때 거래처 직원이셨어요. 거래처 외주 이제 기술 담당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선 저희가 영입을 했어요. 1세대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사실 지금 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만에 있는 기술진이나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보안 문제나 기술 유출 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중심을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라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메인보드 설계 기술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강국인 대만의 의존도가 높은 분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도 메인보드 설계 기술은 대만이 독점하고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신홍근 이사를 만나면서 기존에 유통되는 제품과는 다른 모듈형 망분리 듀얼 컴퓨터 개발에 성공하고 테스트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 제품 성공 기간은 놀랍게도 샘플 제출 기한이었던 2개월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다르죠. 일단은 외국에 약간 의존해야 되는 기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져서 파생 제품도 기술 유출이나 이런 걱정 없이 저희 안에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완성됐습니다. 은퇴한 신홍근 이사가 회사에 합류하고 기술 개발의 핵심 부분을 담당하면서 펜터다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고난이도 기술을 보유한 탄탄한 팀 파워로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혁신적인 기술력이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여기 제가 오기 전에는 대부분 이제 필요한 설계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예주를 주거나 용역으로 이렇게 하거나 주로 이제 또 대만에서 그러다 보니까 먼 거리라 또 이게 커뮤니케이션상의 어떤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일을 해 나가는데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꽤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를 원했었고 또 그 부분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세대 차이가 큰 청년들과 시니어와의 만남. 과연 일하면서 소통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일하실 때는 또 어떤 대화 많이 나누세요? 식사하셨냐, 약 드셨냐. 정말. 저희 이제 CTO신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에 이제 기획하시는 분하고 주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잘 좀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거만 좀 체크를 하고 뭐 기술적으로 제가 막 여기서 뭐 감나라배나라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보니까 지금 각자 되게 조용히 네.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부냐가 조금씩 틀린 거죠. 이제 기구에 관련된 메커니즘에 관련된 설계, 또 디자인이나 이런 회로하고 이런 이제 실제 동작에 관련된 부분이 주고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큰 저거는 없고 지금 이제 이 스펙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네, 뭐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불편함은 없는데 뭐 분위기가 아무래도 여자가 그래도 있어주면 좀 더 화기애애하고
하죠. 화기애애하지 않은가 봐요. 뭐 그냥 뭐 군대 같아. 군대 같네요. 네. 펜터다임은 기술 경험을 보유한 퇴직 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만나 세대 융합 창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이들은 함께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탄면이 양쪽을 보여요. 방열에서는 훨씬 낫겠네요. 네, 그렇죠. 강렬 쪽으로는 확실히 개선이 돼요. 내가 공돌인지 모르지만 풀러는 풀러. 아니 이사님은 너무 이 기능적으로만 파고 들어가셔서 상품성이 떨어져 그러면. 아니 세대 형 찍으면 이렇게 시계로 까면은 보관해 지금. 저희 신사님이 되게 좀 오픈마인드라서 그 좀 엔지니어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리타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좀 맞는 소리는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우겨야 될 부분은 굉장히 또 강하게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죠. 아, 이 부분은 신사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니까 고집을 부리시는구나. 아,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아주세요. 그 부분이 저희가 빠르게 뭐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서로 이렇게 감정 싸움을 안 할 수 있게끔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일하는 데 있어서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무 관계가 없고 예. 당연히 전문가들이 그 의견에 내는 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건 뭐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구예요. 신혼군이사의 친구라는 말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세대 간의 거리를 허물고 청년들의 열정과 시니어의 노하우가 융합되어 새로 개발한 플랫폼 보드는 세계적인 기업인 인텔의 정식 플랫폼 보드로 승인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은 결국은 팀인 것 같습니다. 결국 동업이 다 부모님이 예전엔 다 동업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파운더를 두지 않으면 코어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사업에서도 선발되지도 않고요. 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좀 어려워도 신혼부부가 어렵더라도 신혼방, 달새방을 살더라도 꿈이 있으면 버티지 않습니까? 그 초심을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유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비율은 2040년에 30.5%로 전 세계 7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SNS를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청년의 분류가 18세부터 65세까지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보유한 시니어 세대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우리나라도 시니어들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퇴자들의 창업 업종을 보면 음식, 서비스업 등 경력과 상관없는 생계형 창업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40대 이상 창업 기업을 보면 140만 개 중 80만 개가 자영업으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해 70%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인생을 위해 야심차게 시작해보지만 시니어 자영업자 생존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줄고 있어 더욱 신중하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친근한 할아버지가 먼저 떠오르는 세계적인 치킨 브랜드 KFC의 커넬 샌더스는 66세에 창업을 시작했고요. 세계 1위의 골프용품 회사인 일리 캘러웨이는 64세. 미국의 샤갈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해리 리버만은 76세에 미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대구에 위치한 성인용 기저귀 전문 업체인데요. 조그만 사무실이지만 바쁘게 일하고 있는 장연희 대표. 누구보다 열심히 30대를 보냈지만 빨리 찾아온 경력 단절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인생 제2막, 다시 시작하는 첫 단추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녀의 창업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서 대학 도서관에 잠깐 취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은 좀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활동성이 좀 부족해서 상당히 좀 많이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집에 얘기도 하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일본어 통역 안내사를 최종으로 해서 제가 이제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활발한 성격 때문에 두 번째 직장이었던 일본 통역 가이드 일은 누구보다 즐겁게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몰려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힘든 시기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일본 대지진 이후에 시장이 회복돼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할 일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 상태였고 그래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언제든지 받쳐주면 저희는 언제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저희를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력서를 한 20곳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재취업하기 위해서. 근데 연락이 온 곳이 없었어요. 이력서를 20곳 넘게 내도 연락이 안 왔다는 장현희 대표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중장년층이 다시 직장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넘기 힘든 부분이 나이라고 합니다. 시니어 세대에 대한 나이에 대한 선입견, 결코 풀 수 없는 숙제일까요? 우선은 우리가 시니어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실은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근데 이들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앞선 세대에 비해서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고 교육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그 경제 발전 주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갖다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경험적인 노하우, 지혜를 갖다가 활용해서 사회 발전에 그만큼 기여를 갖다가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많은 어떤 기관에서 그런 그들에 대한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조금 제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력 단절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취직한 곳이 위생용품 자재 공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일에 대한 애절함이 컸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마진이 남지 않는다고 개발하던 제품 하나를 중단시켰는데 장윤희 대표는 그 제품의 중단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창업이 바로 중단된 성인용 기저귀용품인데요. 본인이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한 결과 특허와 함께 각종 인증서를 취득하며 제품 개발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2014년 2월 창업을 하고 난 다음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약 한 4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생각과 달리 첫 달 매출이 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매출이 없는 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동안은 개점 휴업 같은 그런 상태가 유지되었어요. 막무가내 식으로 그때는 아무나 기저귀를 들고 가서 어느 병원 가서 저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써주세요 하면 그 병원에서 아 좋은 제품 만드셨네요. 저희가 좀 써줄게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장은. 꿈과 열정만으로 성인용 기저귀를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며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거래처가 탄탄한 병원의 벽을 뚫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시니어 기술 창업센터를 통해 전문 총판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한균대학 들어가야 되는 폭도 지금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한균이 모든 면에서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아니 탑시트요. 여기요. 탑시트에서 여기요. 여기에서 여기. 결국은 이 적용되는 부분이 여기까지기 때문에 가장 넓은 면에 지금 모두가 다 한균 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게가 좀 얼마 정도? 55g 정도까지. 이게 지금 45g? 가는 42. 42? 예, 42. 38에 42. 이런 것에 대한 뭐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
새로운 제품들 이렇게 그 빨간 내복에서 이런 걸 한다라는 거를 좀 접하게 되고 그래서 직접 찾아 내려갔었죠. 제가 내려가서 제품의 이제 그 퀄리티나 이런 걸 보니까 이거는 좀 중국산을 대체해서 충분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전문 유통인이었던 배성한 총판을 만나면서 영업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협의하여 원가를 줄이고 전문가에게 맡기다 보니 시장에서의 반응이 커지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해외 수출 계약도 맺게 됐다고 하네요. 지금은 여기 있는데 원래 외관 공단 안에 있었거든요. 공단 바로 앞에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그 기술 창업 시니어 센터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나다니면서 늘 봤는데 저희가 뭐 하는 곳일까라고 한번 생각 정도는 해보고 지나다닌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어쩌다 이제 가끔 문자가 오는 거예요. 한번 오시라고 어떤 도움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그곳에 처음 갔을 때 그분이 우리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일정 금액을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이걸로 카탈로그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외국어로 번역을 하거나 이러면 어떤 지원하는 사업들도 좀 폭이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지원 사업 내용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도 좀 받으면서 이제 진행 단계를 하나씩 늘려가게 된 거예요. 장현희 대표는 시니어 창업센터를 알게 된 후로 본인의 일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여성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다양한 지원 속에서 회사가 커져나갔고 혼자서는 힘들었던 홈쇼핑 진출에도 성공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갔다고 합니다. 시니어 기술 창업센터에서는 40세 이상 중장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는 시니어 세대에게 맞춤형 창업 교육은 물론 사무공간 제공, 자문,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한 경영 지원으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제품 샘플 검사를 할 때는 일단 제품을 끄집어내서요. 어바웃 만지면 되니까 480. 장현희 대표의 경우 기술 개발비로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비 부족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만든 제품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센터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너무 전체적으로 제품 형광물질 사용되지 않은 이 펄프를 재생 펄프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깔 뽀얗게 하기 위해서 표백제를 사용하는데 그런 표백제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숲을 보기 위해 노력했다는 장현희 대표. 제품 제조와 항균 처리 과정까지 지금도 모든 공정을 직접 체크하면서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내며 하루하루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그녀는 지금의 성공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시니어 창업은 사실 자기 능력이나 틀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실패를 거쳐서 무한히 커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시니어들은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기에 맞는 창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창업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그 사업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어떤 능력들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니어 창업은 힘들지만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간다면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오히려 더 좀 풍성하게 목적을 잘 살자 돈을 많이 벌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이 청년 창업하고 어떤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춘. 단어만 들어도 설레고 소중한 시기인데요. 2015년 유엔은 청년기를 18세에서 65세로 기준을 재정립했다고 합니다. 백세 시대가 현실이 된 지금 또다시 찾아온 당신의 청춘을 위해 어떤 희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가요? 세대융합 창업은 정말로 행복한 동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딸과 함께 하는 인생, 그리고 같이 꿈꾸고 같이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다는 부분이 다른 어떤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자녀와 함께 하는 이 시간 동안 저의 가치와 인생 철학, 그리고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고, 또 제가 딸한테 항상 말해요. 엄마가 이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너는 엄마 위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정말로 엄마보다 훌륭한 CEO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세대융합은 최고의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선입견은 있죠. 선입견이 있는데 한번 부딪혀 보면은 또 실상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먼저 다가가지고 시니어분도 이제 열려 있는 마음으로 본인도 옛날에 겪었던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주면은 아무래도 그런 오해나 그런 편견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잘 살고 싶어요. 10년쯤 지난 이후에 돈 많이 벌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남아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